1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한번 보면 그림과 같은 7개의 사물함 중에서 5개의 사물함을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에게 각각 1개씩 배정하려고 한다. 자, 조건이 뭐냐면 같은 층에서는 남학생의 사물함과 여학생의 사물함이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가 조건이에요. 자, 배정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보시오라고 했는데 쌤이 이 문제 한번 풀어보니까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결론은 여학생을 먼저 배정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 여학생을 먼저 배정을 하면 자 어떻게 배정할 수 있냐면은 여기에 여학생을 배정을 하면 이 5군데 남학생을 배정하면 되겠죠. 자 아니면 여학생을 2층에 이렇게 배정을 하면 이 5군데의 남학생을 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학생을 여기에 1층에 이렇게 배정을 하면 남학생을 이 4군데에 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일단 먼저 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건 여학생 2명을 같은 층에 배정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여학생 2명을 다른 층에 배정하는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학생 2명을 이렇게 배정을 하면 남학생을 여기에 이 3군데에 다 배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학생을 만약에 여기에 2층에 1명 배정하고 1층에 1명 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여학생이 이쪽 한쪽 끝에 붙어 있어야지 남학생이 이렇게 3명이 배정이 돼요. 자, 이런 경우들을 이제 생각을 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 경우씩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여학생이 2층에 나란히 자, 2층에 나란히 있는 경우 자, 여기다가 3층에 나란히 있는 경우도 똑같은 경우가 되겠죠. 자, 2층에 나란히. 그러면 2층에 나란히 있는 경우는 이 학생이 2층에 나란히 이렇게 있는 경우는 요거부터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여학생 2명의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2 팩토리얼. 자, 그리고 곱하기 남학생 3명에 일단 우선 사물함을 먼저 배정을 하면 5C3 이렇게 5개의 사물함 중에 3개의 사물함을 배정받고 그리고 그 사물함에 각각의 남학생들을 한 명씩 다 배정하면은 3팩토리얼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얘가 3층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하면은 자, 2층과 3층에 나란히 있는 경우가 되고 그 다음에 1층에 여학생이 있는 경우 1층에 여학생이 있는 경우는 1층에 여학생이 있는 경우는 자, 여학생을 일단은 3C2 여학생이 사물함 3개 중에서 어떤 사물함 2개를 배정받을지 3C2에다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여학생이 배정을 받는다면 이 둘의 자리 바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2팩토리얼을 또 곱해주고 자 남학생은 남은 사물함 4개 중에서 4C3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3개를 배정받았다면 여기에 남학생 3명의 자리 바꿈이 있을 수 있으니까 3팩토리얼을 곱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한 것은 같은 층에 여학생이 다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본 거고 자, 같은 층에 안 있고 다른 층에 이제 여학생들이 있다면 자, 여학생이 이렇게 3층에 1명 2층에 1명 있다면 자, 얘는 2층 3층에 여학생이 1명씩 이렇게 있다면 자, 여기서 여학생 1명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 3층에서 여학생 1명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자리 잡은 그 자리에 여학생을 배정하는 경우가 또 2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리고 1층에는 무조건 남학생이 있어야 되니까 1층에 남학생 사물함 3개가 이렇게 배정된 가운데 남학생의 이제 자리를 바꿀 수 있죠. 남학생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1층과 2층. 자, 1층과 2층. 여학생이 1층과 2층에 이제 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여학생이 1층과 2층, 그리고 1층과 3층에도 배정을 받을 수 있겠죠. 자, 1층과 3층. 얘는 근데 주의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쓰겠습니다. 1층, 2층, 1층, 3층.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은 이 1층이 가운데 1층. 그 다음에 이 1층이 양쪽 끝에 1층. 양끝. 이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가운데 1층과 2층에 배정을 받는 경우는 여학생 여기 일단 한 명이 배정받고 여학생의 사물함이라고, 그 다음에 2층에는 여기나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얘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자, 가운데 1층을 배정받고 3층에 여학생이 배정받는 경우도 두 가지 경우입니다. 3층에서 여학생을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여학생이 사물함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 경우에, 자, 일단은 얘하고 얘는 경우의 수가 똑같으니까 얘는 따로 계산하지 말고 여기다 곱하기 2를 하겠습니다. 곱하기 2. 자, 여학생 사물함이 두 개가 결정이 됐는데 여학생을 배정받는 경우가 2팩토리얼이 되고, 자, 얘는 일단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남학생이 이제 여기 여학생과 여기 여학생이 배정을 받았으면 남학생이 배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없네요. 얘는 지금 쌤이 하다 보니까 남학생이 3명이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얘는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만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여학생이 지우고 다시 한번, 여학생이 여기에 배정을 받고 그 다음에 1층에 여기에 배정을 받으면 남학생이 이렇게 세 군데 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학생이 여기와 여기에 배정을 받으면은 남학생 세 군데가 배정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결정이 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학생이 1층에서 왼쪽에 배정을 받을 수도 있고 1층에서 오른쪽에 배정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1층에서 두 가지 경우, 2층에서 왼쪽에 여학생이 배정받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배정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2층에서 배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두 가지 경우. 일단 배정이 끝나고 나면은 여학생이 어떤 여학생이 이제 오느냐, 자리 바꿈할 수 있는 경우가 2팩토리얼. 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 경우에 남학생은 무조건 고정이 돼 버립니다. 만약에 여학생이 여기 여학생이면 남학생은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학생은 한 가지 경우인데 남학생의 자리 바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곱하기 3팩토리얼. 자, 그리고 1층의 양끝과 3층의 양쪽 끝이라는 건 양쪽 끝에 동시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양쪽 끝 중에서 한 군데 여학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3층에 있는 경우도 이 경우와 경우의 수가 똑같으니까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죠. 곱하기 2를 하면, 자, 이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부터 계산하면 이렇게 곱하면은 4가 되고 얘가 6이 되고 얘가 10이 되니까 6, 4, 24에다 10 곱하면 240까지 경우의 수가 되고, 자, 얘 3, 얘 4, 얘 2, 얘 6. 자, 6, 6이 36에다가 곱하기 4를 하면
6, 4, 24 그리고 3, 4, 10이니까 144. 그리고 이 경우에는 얘가 6이라서 얘 계산하면 8. 8, 6이 48.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는 계산을 하면은 8, 6이 48에다 곱하기 2를 하니까 96. 자, 얘들을 다 더해주면 96하고 먼저 144를 더해주면은 240이 됩니다. 자, 240하고 240 더해주면은 480이 되고 여기다 48 더해주면은 528이 정답입니다.